안녕하세요. 부동산 스케치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스케치는요, 저번 영상에 평택 고덕 신도시 아파트 바닥을 찍었나요? 하는 부동산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조금의 이제 느끼는 것보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플랫폼이 호갱노노 플랫폼인데요. 저는 올 상반기에 좀 분위기가 틀려졌다는 거를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동산 중에 하나고요. 물론 부동산별로 뭐 전화 오는 고객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 오는 거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 저는 요게 올 3월 달 정도에 여기가 고덕 센트럴 자이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중이고요. 요 청약 결과에 따라서 고덕의 평택 부동산 시장이 하락인지 바닥을 찍었는지 아니면 더 좀 하락이 할 건지 상승 시장인지를 이 청약 결과가 좀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좋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름은 고덕 자이 센트로로 할 건데요. GS건설입니다. 자이가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고덕 1단계 아파트에서 자이가 이쪽 있죠. 자이는 자이 제가 몇 번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서정리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파라곤이 지금 현재 대장이고 그 다음에 자연현재 파자 풍신이었죠. 자연현자이가 인기였고 지금 또 가장 또 많이 찾는 게 제일 풍경채의 1단계 아파트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연현자이 아파트가 이미 이제 입주를 해서 이쪽에 대한 살아보시는 분들은 자칭 만족감도 상당히 크고요. 이게 도시공사 사업인데 이번에도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보면 고덕 자이 센트로 해가지고 이게 3월 달에 오픈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분양 세대수가 보면 입주가 25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총 569세대입니다. 84제곱미터로 단일평대로 구성되어 있고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25층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덕의 자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분양 이 청약 결과에 따라서 서정리 역세권을 낀 1단계 시범 개념이죠. 1단계 아파트의 가치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청약 결과에 따라서 고덕이 바닥을 찍었는지 다지기를 하는 중간인지 아니면 오르는 장인지를 조금은 보실 거고요. 고덕은 1단계 아파트를 먼저 선호하시는 분하고 여기 2단계 아파트죠. 에듀타운 해갖고 2단계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입주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2단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뭐 등기치고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다니 매매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매도 되고 있기는 해요. 급매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 조금 소량으로 거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2단계 아파트보다 1단계 아파트가 이제 2년, 3년 차가 지나다 보니 가격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기회다고 싶어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이 아파트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고덕 자이 센트로가 분양하면 요 평택 고덕 신도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거에 대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고덕 평택 전체가 지금 반등 시기인지 아니면 바닥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세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동산 아실 사이트에요. 여러 가지 분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볼 거는 외진 투자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저희는 서울보다는 경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경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지역은 경기로 했고 연도수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1년 거래를 하겠습니다. 1년 거래로 했을 때 경기 지역에서 최고 1위가 평택입니다. 그리고 2위가 김포, 뭐 부천. 여기서도 거래량이 최고로 많았다는 게 평택이고요. 그럼 여기서 갭 투자 지역은 어딜까요? 갭 투자 지역도 한번 볼게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일단은 경기로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로 보고 최근 1년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1위가 평택이고요. 2위가 화성이에요. 화성이고 그러면 요거를 최근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 3개월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1위가 화성입니다. 그리고 2위도 평택입니다. 지금 화성 동탄 신도시가 평택보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매물이 소진되는 데가 화성시가 먼저 소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 말고 저번 달에 이제 각종 부동산들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화성시 쪽에 부동산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좀 많이 바빴다고 하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고독보다는 저번 달에 구도심 있잖아요. 구도심에 거래가 좀 급매물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됐다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라든가 외지인 투자 비율은 1, 2가 평택이고 최근 3개월은 화성시가 먼저 빠졌다는 거. 요게 여기에 정확한 국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정보니까 요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해서 평택을 기준으로 제가 요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고독통을 기준으로 했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 1일부터 23년 2월 12일까지 기준인데요. 1순위가 고독 제일풍경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대광 로제비앙 2차, 여기 2차고요. 여기 1단계 아파트는 자연현자이가 3위, 그 다음에 4위가 고독 8학원, 그 다음에 5위가 요건 2단계 아파트죠. 그 다음에 6위가 신한 인스빌. 그래서 1단계 아파트가 거의 1, 2, 3, 4, 6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번에 르프롤랑 아파트도 9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되면 2년 비과세가 풀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매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권에서 매물이 증가되는 데를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증가순과 감소순이 있는데 먼저 증가순을 체크해 보면은 1위가 포천이고 2위가 용인시, 양평군, 여주시인데요. 지금 쭉 보면은 평택이 매물이 증가된다는 순위에 보면 10위 안에는 안 들어요. 13위에 평택이 증가순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평택은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그렇게 뭐 급격하게 내놓는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럼 감소순을 먼저 보면요. 지금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가 제가 느끼기에는 동탄이거든요. 동탄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범단지가 먼저 빠지면서 그쪽에 급결해가 싼 매물이 빠르게 소진된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그거를 말해주네요. 10일 전에 감소순으로 봤을 땐 1위가 성남이고 2위가 고양시고 3위가 지금 화성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용인, 수원시 이렇게 감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말 거래량이 확연하게 확 늘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지금 매수자들이 움직인다는 걸 미세한 그 그래프나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경기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급매물이 좀 저희가 피부로 느꼈던 게 동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환경 지코노믹이 매스컴 뉴스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이 기회를 해서 동탄이 시범단지도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7억에서 4억 동탄 아파트 급매물 사라졌다. 그래서 구도심이라든가 구도심도 그렇지만 좀 많이 저렴하게 좀 나온 데는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동탄이 평택, 동탄도 사실은 삼성에 대한 배후 수요를 얹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평택이 2.4배 크지만 동탄이 먼저 분양할 때도 저희보다 미분양이 났었고, 고독이 분양했을 때는 고독은 이자 후불제도 불구하고 고독 신도심 분양이 다 완판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동탄이 먼저 움직이면은 밑으로도 평택까지도 금방 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집값이 하락을 거듭한 경기 화성시 봉탄 신도시에서는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힘입어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급매물이 소진됐다고 하는데요. 역시 대출의 힘인 것 같긴 해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에 대해서는 워낙 매스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오산도 마찬가지로 요즘 손님이 좀 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바로 계약보다는 일단 매수 문의가 늘었다는 거는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조금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바닥을 제가 이제는
반등하고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나와서 가격인 경우에는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좀 늘었다는 거. 물론 부동산도요. 어디 부동산은 뭐 아직도 멀었어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저희 부동산 자리는 뭐 손님이 오는 자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수 문의는 좀 는 거는 확연하게 느낍니다. 예. 특례 보금자리론을 살짝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조건부에 따라서 우대형이냐 아니면 뭐 금액이 6억 이상에 초과하느냐 아니면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을 넘으면 이런 금리 부분이 조금은 차등이 있게 대출을 받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70%까지 하는데요.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더구나 DSR 적용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는 받지 않기 때문에 요거의 그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못 사셨던 분들은 빨리 이제 대출을 갈아타서 자 상급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이런 그 소진되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에 제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대출 신청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소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규제가 계속 풀린다면 또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결정하는 시기가 단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요거에 진짜로 아파트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곳이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인데요. 부동산 지역 분석부터 해서 아파트 분석까지 전체적인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화성시 동탄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동탄의 시범단지 쪽에 있는 게 아마 청계동일 거예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그 매수 심리가 지금 올라간 빨간색이 표시가 된 게 화성시가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그 매수 심리라든가 이런 게 좀 화살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심리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화살표가 제일 많은 게 아마 지금 동탄인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요. 자, 요 지역으로 날짜를 이렇게 보면 요 파란색이 사실 매매가고 요렇게 빨간색이 전세가를 나타나는데 최고점이 2021년 9월 달에 이게 최고점 매매 가격이었죠. 그래서 서서히 매매 가격이 이렇게 하락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사실 이 폭이 줄어들어야지만 갭 투자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여기 갭이 지금 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부동산이 갭투자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면은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의 지금 상황인데 요 그림을 보면은요. 요 파란색 보세요. 요 파란색, 청색인가요? 요 색을 따보면 이게 매매 시장 강도인데 그래프가 어떠세요? 동탄 여기에 약간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전세 시장은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시장에 이렇게 화성 동탄이 청계동 라인이 바로 시범단지 우포안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화성시도 같은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요. 다른 데 한번 눌러볼게요. 예를 들면 뭐 반월동이다. 예를 들면 병점동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병점동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정말 뭐 전세나 월세 가격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갭 투자가 가능했지만 똑같이 21년도에 탑을 찍었죠. 이게 매매 전세 가격은 여기는 워낙 전세도 사실은 높이 됐었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 매매 시장 강도를 좀 살펴보면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예. 그럼 이게 이렇게 보합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전세 시장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요게 지금 동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데 볼게요. 떨어진 데 보면은 어디를 볼까요? 반월동을 한번 볼까요? 반월동을 봤을 때 그래프를 봤을 때 보면 여기는 보세요. 그래프 상에 봤을 때도 매매 시장 강도가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지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느낌이 보합이라는 느낌이지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확연하게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가 그 청계동을 다시 한번 보면
볼게요. 청계동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이게 동탄이거든요. 동탄이 먼저 이렇게 매수 승리 시장이 움직여서 금매가 빠지고 있다는 거를 요 그래프만 봐도 통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평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 봤을 때 저희가 평택에서 가장 핫한 게 어디냐면은 고덕동을 먼저 볼게요. 고덕동을 먼저 볼게요. 그래프가 좀 재밌습니다. 보시다시피 딸랑 이거예요. 왜냐면 고덕은 이때 분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요게 20년부터 하는데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은 21년도가 최고점을 찍었고 이쪽은 전세가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갭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2년이 지나야지만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구간이 상당히 이 국제 큰 신도시로 이제부터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앞쪽이나 이런 게 그래프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전세 시장은 사실은 고덕이 삼성의 최고가를 이렇게 그래프가 좀 급격하게 이때는 입주 물량이 없었죠. 여기는 최고 입주 물량이 많았지만 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점점 매매가 이제 매매는 안 되지만 전세가 입주험이 시작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던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높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 보면 이게 매매고 이게 전세였죠. 그럼 이 파란색을 이렇게 볼게요. 이거 파란색을 봤을 때 보시면 어떠세요? 고덕의 지금 시장 강도가 어때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래프가 확연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고덕 시장 반응이에요. 아까 동탄에 있는 우프와 시범단지와 똑같은 그래프 그림입니다. 이게 고덕이에요. 근데 같은 평택이라도요. 지역마다 틀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서정리를 보겠습니다. 서정리 쪽으로 한번 보면은요. 서정리는 매매가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고덕가구는 느낌이 좀 틀리실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전세 시장이었고 이게 매매 가격이었습니다. 최고가는 여기는 20년도에 최고가를 찍었던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매매 시장을 강도를 나타나는데 최고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고덕은 약간 이렇게 여기서 멈췄죠. 고덕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였을 거예요. 이게 서정리 그 서정동 쪽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동마다 지역마다 다 틀리다고 했는데 비전동을 보여드릴게요. 평택 고덕이 형성되기 전에는 평택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비전동입니다. 비전동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보시다시피 지금 요렇게 아까도 항상 얘기했듯이 요렇게 갭 차이가 매매와 전세가 갭 차이가 짧아지는 구간이 이게 갭 투자가 많았던 시장이고 지금 매매 시장을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쭉 내려갔다 여기서도 약간 느낌 여기는 전세가율이 더 떨어져 오고 있는 상태네요. 그럼 지역마다 틀리다는 게 뭐냐면 비전동도 마찬가지로 평택의 일부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가장 관심 있었던 게 거래량이 늘고 뭐 이런 거를 좀 보는 데가 보시면 고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의 시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확연하게 조금은 느낌의 깊이가 여기가 떨어졌던 시점이 깊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그래프로는 가장 눈에 좀 보이는 게 이게 고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덕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전화 문의가 틀리고요. 고객님의 상담하는 깊이가 틀립니다. 고객님들이 사고 싶다는 의사 표명을 하셨을 때 시장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아마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나오는 이 그래프 모양대로 사람의 심리가 약간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지역별대로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평택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 그 구가 도시개발이 너무 많습니다. 고덕은 택지 개발 지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미완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근다고 고덕만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추천드리고 싶은 게 급부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는 지제역이라고 보거든요. 지제역 라인 같은 경우도 물론 시티가 좋은 건 알지만 가격이 좀 많이 좀 아직까지는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 지제역 반경으로 인해서 동사 힐스테이트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 더샵이 1블럭, 2블럭, 3블럭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2월 달부터 해서 풀려서 올해 이제는 비과세 매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자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 아주 뭐 초등학교라든가 공원이 형성되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저는 실수요자라든가 뭐 이제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아직 고덕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다진 다음에 넘어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네, 동삭동이나 더샵 아니면 힐스테이트 이쪽이고요. 저는 동문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문도 이쪽 라인도 이제 브레인시티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아파트가 미래성이 있다고 저는 아파트를 칭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덕뿐만 아니라 요 지제역 아파트라든가 동삭동, 그다음에 칠원동 이쪽 라인으로 해서 아파트 분석을 좀 세밀하게 해서 좀 올려드려 볼 거고요. 고도 신도시 아파트 중에 그럼 어디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저는 요 1단계 아파트하고 요 2단계 아파트가 조금은 다들 차별화 틀리다고 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1단계 아파트를 해야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2단계 아파트에 맞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고독은 여기는 3단계지만 여기는 언제 될지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조만간 1단계 아파트가 자이가고 분양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이가 요 위에 분양을 하는데 저는 이 자연현자이 아파트가 요 위에 고도 자이 센트럴이 분양을 함으로써 요 자연현자이 아파트가 조금 가치를 좀 다시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양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건데 각 아파트별로 또 각 지역 위치별로 저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가격이라든가 입지 어떤 거를 하셔야 되는지 좀 알려드려 볼 건데요. 이번에 하는 블록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름이 고덕자의 센트럴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동수는 7개 동으로 들어가고 25층.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는 제가 조만간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건데요. 여기에 관계자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는 가격이 결국 그렇게 싸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단계 아파트의 좀 가치가 이 아파트 청약 결과에 따라서 저는 고덕자의 센트럴 아파트 청약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덕이 분양이 완판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고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 매수 급매를 찾는 분들의 소진이 더 빨라질 거고 1단계 아파트가 그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1단계 아파트를 다시 재조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고덕 자이 센트로에 대해서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